오늘은 마케팅과 브랜딩을 활용해서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영상 콘텐츠 하나로 매출이 몇 억씩 나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매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자가 오랜 기간 정성스럽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저는 필라테스로 월 2억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렇구나.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나 보다 혹은 부럽다 정도로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장님이 어떻게 월 2억을 벌게 됐는지, 초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고객들은 어떤 신뢰를 쌓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놓는다면 사람들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매출의 결과를 자랑하면 그냥 부자구나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여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면 고객은 이 스튜디오는 진짜 실력과 신뢰가 있구나 하고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반려동물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죠. 반려동물 맞춤형 간식과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저희는 한 달에 1억을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역시 고객들은 와, 그 브랜드 정말 잘 나가나 보다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다들 결과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매출을 달성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사장님이 반려동물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간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의사와 협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을 개선해온 과정도 설명한다면 고객들은 그제야 이 브랜드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잘 나가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이 브랜드가 왜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알리니까 고객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이 곧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솔직함의 힘입니다. 홈 베이킹 클래스 운영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은 사실 자격증도 따로 없고 빵 만드는 게 좋아서 그냥 시작한 취미가 커져서 지금의 클래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취미를 시작해서 전문성이 없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솔직한 과정을 고객들에게 공개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클래스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초기에는 자격증이 없는 게 오히려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취미를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라는 스토리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와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자신의 처음 실패했던 이야기,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 등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며 등록자 수가 급증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유튜브나 인스타 등에서 무수히 많은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과정을 공유하면서 단점까지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업의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려면 무엇보다 내 아이템과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소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운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풍부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케팅은 전혀 몰라서 헬스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을 영상과 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가령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법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하는 팁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고객들은 유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비록 조회수가 적더라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현재 알려주는 정보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고객으로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트래픽이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 전문성 없이 유입에만 치중했다면 일회성 고객만 생기고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구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개선해 나가기입니다. 처음에 고객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다 대응할 수 없지만 먼저 고객 피드백을 받으면서 책이나 멘토를 통해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점차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배울 점이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책에서 얻은 정보, 멘토의 조언, 그리고 실패한 경험 모두가 배움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각자의 사업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출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고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